자, 지금 보시는 건 실제 면접 답변 예시입니다. 괜찮아 보이시나요? 아니면 뭔가 아쉬운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무난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바로 이런 답변 때문에 면접에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지금은 자소서 면접 멘토링을 하면서 비슷한 실수를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여러분은 면접에서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말을 잘 못해서, 연습이 부족해서, 경력이나 스펙이 부족해서, 뭐 이렇게들 생각하시죠. 저도 예전에 경력이 없어서 떨어지는지 알고 진지하게 고민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이런 건 정말 진짜 이유가 아니었어요. 진짜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질문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흔히 이걸 동문서답이라고 표현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아니, 나 질문 잘 들었었는데, 답변도 준비한 대로 잘했었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요, 질문에서 묻는 핵심을 다들 비슷하게는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대답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었다는 거예요. 아까 보신 예시 답변도 딱 그랬습니다. 겉보기에 문제 없어 보여도 질문의 요점에는 정확히 맞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면접의 진짜 어려움은요, 경험이 없는 거나 말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건 내가 답변을 잘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실수는 분명 하고 있는데 뭔지를 모르니 어떻게 고쳐야 할지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우리가 자신도 모른 채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원인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알면요, 면접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해답을 분명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제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2년간 공기업 취업 준비를 했고 면접에서 여러 번 떨어져 보고 또 합격도 여러 번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꽤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과정 덕분에 지금은 일도 하면서 동시에 자소서, 면접 멘토도 하고 있고 책도 써봤습니다. 제가 알려줘 보면서 결국엔 다들 합격하는 모습을 보았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질문보다 답변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인데요. 답변하기 전부터 질문 의도를 정확히 해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게 평소에 우리는 면접 공부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렵다 보니 답변을 하는 거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질문을 들으면 키워드에 먼저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원칙, 갈등, 문제 해결 이런 키워드들이요. 그 다음엔 키워드에 따라서 어떤 경험 말해야 하지? 하고 소재를 떠올려요. 질문에 무엇을 묻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려고 노력하기보단 묻는 질문에 가장 비슷하면서도 가장 좋은 소재를 꺼내면서 대처하는 것에만 너무 집중한다는 거죠. 조금 공감이 되시나요? 좋은 답변을 하기 위해선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긁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키워드에 맞춰서 준비된 답변을 꺼내다 보면 질문에서 뭘 물었는지 의도는 뒷전이 되고 기억이 안 나는 상황까지도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준비한 답변을 잘 꺼낼 수는 있었겠지만 좋은 답변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실 평가자는 우리가 답변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대해 집중하지 않아요. 또 소재가 얼마나 좋은지에도 큰 관심이 없어요. 평가자가 중요시하는 건 물어본 질문의 핵심 의도, 즉 평가하고 싶은 요소만을 궁금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소재와 성과, 또 유창하게 답변했는지를 중요시하지만 평가자가 중요시하는 건 질문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왔는지 그 여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평가자는 지원자에게 물어본 요소가 안 나오면 압박 질문과 꼬리 질문을 하고 미리 준비하지 못한 더 어려운 질문까지도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답변을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본기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접의 모범 답안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질문은 현장마다 아다르고 어다르니까요. 누가 어떤 답변을 해서 합격했냐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에서 물어본 핵심을 파악하고 내 모습에서 잘 긁어줘야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면접은 연설이 아닌 대화입니다. 면접을 잘 봤다는 건 내가 준비된 말을 잘 했을 때가 아니라 평가자가 궁금해하는 것을 정확히 답변했을 때 비로소 잘 봤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사례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자, 이런 질문이 들어왔다고 볼게요. 대부분 지원자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이디어를 제시한 문제 해결 경험을 말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경험 중 가장 비슷한 관련 경험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 질문은 "너 이런 문제 해결 경험이 있어?" 이렇게 단순히 경험 자체를 설명 듣고자 한 게 아닙니다. 평가자가 이 질문으로 물어본 게 뭘까요? 첫째, 너는 아이디어를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왜 그렇게 구상했는지 아이디어 구상 과정이 궁금한 거예요. 둘째, 문제를 해결할 때 너는 어떻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행동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본인의 노하우가 궁금한 거예요. 평가자가 듣고 싶은 건 지원자의 경험에서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성과가 났다는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과정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지원자의 사고, 행동 방식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면 어떤 생각과 어떤 목표로 그런 아이디어를 구상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선 어떤 것이 필요해, 어떤 행동으로 노력을 했냐, 이걸 보여주는 게 질문의 핵심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핵심을 모른 채 경험에만 집중하다 보면 단편적인 나의 행동, 그리고 성과만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답변은 어떤가요? 상황 설명이 대부분이고 내 행동 조금, 또 나머지는 성과나 포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질문에서 물어본 걸 충분히 답변한 것 같나요? 핵심이라고 설명드렸던 아이디어 구상 과정, 또 문제 해결 행동 과정은 요약되었고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다, 이 정도밖에 안 나와 있죠. 대부분 답변이 아마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왔어야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질문에서 물어본 핵심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내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 논리도 제가 순서대로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부터 있는데, 당시 문제의 상황은 무엇이었는지 정의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엔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판단했는지, 그 다음은 그래서 무슨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지, 그럼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려고 어떻게 노력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 이렇게 노력해보니 본인이나 주변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었는지, 그 결과 최종 성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질문에서 물어본 걸 정확히 파악하고 논리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흐름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본인만의 논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논리에서 나의 생각과 행동 방식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디어나 문제 해결 경험 그 자체에 집중해서는 안 돼요. 나의 아이디어는 얼마나 신박했는지, 또 소재는 얼마나 괜찮았는지, 또 성과는 얼마나 좋았는지, 이런 표면적인 것들에만 집중하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어려우시죠? 우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딱 하나만 얻어갈게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질문을 해석하는 것이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건 키워드가 같을지라도 질문마다 의도가 어떻게 다른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칙을 키워드로 한 몇 가지 질문이에요. 이 질문들의 키워드는 모두 원칙이지만 묻고 있는 관점과 핵심은 모두 다릅니다. 원칙은 키워드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 준수 경험이라는 답변을 통으로 준비하고 매몰되면 안 되고 질문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자, 동문서답의 원인 두 번째는요. 답변을 할 때 스토리텔링에 너무 매몰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단계에선 질문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질문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가 면접의 시작이니까요. 그럼 두 번째 순서는 뭘까요? 그건 바로 답변을 두 갈식으로 또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인데요. 즉, 물어본 질문의 핵심만을 논리적으로 답변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스토리텔링으로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말한 스토리텔링이 뭐냐면, 저는 땡땡 경험이 있습니다 부터 시작해서 상황 설명을 길게 하는 답변이에요. 물어본 것을 두 가지식으로 바로바로 답하지 않고 준비한 경험을 그대로 설명하려 한다는 거죠. 이 때문에 답변이 장황해지고 핵심 내용은 생략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말이죠, 면접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면접관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자리라고 했죠. 그래서 부가적인 내용을 길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험 안에서도 핵심만 잘 골라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두 가지식을 습관화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물어본 것에 바로 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을 설명한다는 생각보다는 물어본 것을 답변한다는 생각이 좋습니다. 그게 대화니까요.
두 번째, 논리를 갖추는 것이에요. 물어본 것만 단답으로 답변하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럼 어떻게 논리를 갖출까요?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근거입니다. 두괄식으로 주장을 했다면 이어서는 근거가 나와야 하는 거죠. 많은 지원자분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 부분인데요. 자, 여기 위에 이런 사례처럼 본인의 행동이나 결과를 나열하는 것은 잘하는데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고 기대 효과는 무엇이었는지 또 행동해 보니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걸 느꼈는지 나오질 않아요. 내 행동을 나열만 할 게 아니고 그런 행동을 한 이유를 즉 근거를 면접관이 받아들일 수 있게 꼭 풀어줘야 합니다. 이 작업이 없으면 추상적인 답변이 될 뿐이에요. 반대로 이러한 작업이 들어가면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답변이 되는 겁니다. 처음엔 이 과정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일 거예요. 자소서 쓸 때나 면접 준비할 때나 행동에 따른 결과만 생각하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크게 안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스터디를 하시다 보면 정말 면접을 잘 보는 사람들은 답변 안에 이런 내용들이 자연스레 녹아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 꽤 긴 시간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다면 당연히 지금 연습을 시작해 봐야겠죠? 금세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해봤으니까요. 그럼 처음에 제시드린 예시문을 같이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이 답변에서 강조해야 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의견이 달라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조율했다. 그렇게 벤치마킹도 제안했다. 그랬더니 아이디어가 수용되며 성과를 얻었다. 이 부분이 강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어떤 행동을 했는지만 드러났죠. 그래서 지금은 추상적이고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문장들을 보면 뭐뭐를 했습니다로 대부분 마무리를 합니다. 본인이 이 경험에서 무엇을 했다는 거는 보여주지만 본인의 생각이나 성향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죠. 이런 답변은 면접관 입장에서 진실되게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평가자가 말하는 그대로 다 믿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 때문에 조율을 시작했는지, 그렇다면 조율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필요로 했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소통하는 걸 시도했는지, 또 벤치마킹을 왜 했는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선 어떤 행동을 해 보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요소들이 꼭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지적한 것들이 모두 무조건적으로 포함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드러나야 평가될 나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적 사항에 맞춰서 살짝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예시를 이렇게 바꿨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여기 첫 번째 밑줄을 보시면 두 가지식으로 물어본 질문에 바로 대답하고자 했습니다. 항상 물어본 질문에 대답한다는 생각으로 두 가지식 답변을 먼저 꺼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평가자도 어떤 답변이 진행될지 감이 오게 되니까요. 경험은 그 이후에 설명하면 됩니다. 두 번째 보면 상황은 최대한 간결하게 만들었어요. 상황은 최대한 요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행동에 대한 디테일을 추가를 했어요. 본인이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 근거를 추가했고 벤치마킹은 왜 도입했고 벤치마킹을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주장에 따른 근거들이 드러나게끔 수정을 해보았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한 아이디어가 얼마나 참신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가자는 벤치마킹으로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지원자의 자세를 엿보고 싶은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성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했어요. 실제로 팀원들에게 소개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고, 그래서 이후엔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그 결과 어떤 최종 성과가 나타났는지 순차적으로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네 가지 수정사항을 거쳤는데 이런 재구성 과정이 처음엔 어려우실 거예요. 실제로 우리 경험이 디테일하지 못한 경우도 많고 보통 행동들이 무의식적이거나 본능적인 경우도 많아서 당시 내 생각, 행동들이 어땠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계속적으로 고민하며 정리하는 게 좋아요. 자소서의 퀄리티는 곧 면접 답변까지도 이어집니다. 글이냐, 말이냐, 이 차이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다 쓰고 다른 기업에 복사 붙여넣기 할 게 아니고 반복적으로 질문에 맞게 수정하고 피드백 해보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동문서답을 하는 이유 세 번째는요. 성과로 나를 증명하려는 습관 때문입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프로젝트 1등, 판매량 120% 향상 이런 표면적인 성과만 강조해서 답변하곤 합니다. 물론 성과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면접관이 진짜 보고 싶은 건 성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인데요. 성과가 나오기 전에 분명히 나의 행동은 본인 스스로나 팀에게 작은 변화를 줬을 겁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최종 성과를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를 캐치하고 말할 수 있어야 내가 성장하고 있는 사람이란 걸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이걸 잘 모르고 말로만 나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아니면 성과로 본인을 부풀리기에 조급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요, 평가자는 우리의 성과를 보려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 영향력, 그 과정을 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최종적인 성과만 어필할 것이 아니고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경험의 질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최종적인 성과는 누구나 예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를 만드는 과정, 행동에서 나오는 영향력은 쉽게 꾸며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원자의 진짜 모습은 과정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로 예시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짧게 만든 두 가지 답변 예시가 있는데 예시 1로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 기획안 한 번의 통과, 긍정적 피드백, 이라는 성과를 달성하기 전에 나의 행동으로 인해 사고방식의 변화가 생겼고 그 이후에 성과가 나왔다고 써 있죠. 성과라는 건 단계를 밟아 얻는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보통 A라는 행동을 했다고 해서 바로 성과가 나타나진 않잖아요. 행동으로 내게 어떤 변화가 생기고 이 변화가 주변에 영향을 주는 거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이런 깨달음을 전달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평가자 입장에서 이런 게 진솔한 답변으로 느껴집니다. 어떤가요? 공감이 좀 되시나요? 사실 이 과정까지 말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면접관이 궁금한 것은 이런 과정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향력을 고민해보고 간단하게라도 말할 수 있다면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면접은 성과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자리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면접에서 불합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동문서답이고, 동문서답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질문보다 답변에 집중하는 문제. 둘째는 스토리텔링에서의 문제. 세 번째, 성과만을 어필하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제가 면접을 직접 준비하고 또 알려줘 보면서 느낀 깨달음이에요. 면접의 본질은 평가자가 질문한 것을 답변하는 건데요. 저는 여기서 문제를 직접 깨우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여러분들은 문제를 알고 빠르게 고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경험 정리 방법에 대해 말해볼까 하는데 저와 함께 면접 준비 빠르게 끝내보고 싶으시다면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퇴근 후 취업 공부였습니다.